자, 6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금액과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차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봅시다. 자, 1번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의 과세소득은 소득 원천설에 의하여 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반해 법인세 과세소득은 순자산 증가설에 의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한다. 1번에 대한 얘기는 맞습니다. 자, 소득 원천설은요, 열고주의 방식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확실한 수익과 확실한 비용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겠다. 그거에 대한 열고주의 방식이고, 순자산 증가설은요, 요거는 수익하고 비용이 있는데 숨겨져 있는 것,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수익이 있다 하면은 그것도 부풀려서 계산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계 쪽의 수익은 이 정도인데 세무 쪽의 수익을 이 정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순자증가설. 그러니까 유사한 것도 수익으로 보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맞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법은 순자산 증가설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소득, 그러니까 개별 소득세 있죠. 개인 소득세. 그런 경우에는 소득 원천설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봅시다. 운영 자금을 일시 예금하여 발생한 이자는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포함되지만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입니다. 일시 예금을 한다고 되어 있긴 한데 이자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자가 사업에 관련된 이자라고 하면은 사실 포함시키는 건 맞고요. 근데 법인세법상은 포함되는 게 맞는데 소득세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일단 한번 띄워놓고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 3번. 법인세법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에 대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설정할 수 있어요. 당연히 설정할 수 있죠. 그런데 소득세법에 따르면은 개인사업의 대표자는 퇴직충당금 설정 대상이 아니다. 맞는 얘기예요. 개인사업자는 퇴직충당금 설정을 하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법인의 송금에 산입을 하며, 그렇죠. 그 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도 근로자로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의 대표 사업자의 급여에도 필요금에 산입한대요. 개인의 대표자 급여는요, 내가 벌어들인 돈이 내 돈이기 때문에 필요금비 산입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불산입으로 이렇게 해서 보는 거고, 정답은 4번으로 해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2번에 대한 얘기는 맞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6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한 얘기예요. 자, 1번 천재지변으로 받는 급여, 요거는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2번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월 10만원 이내 금액, 이건 육아수당이죠. 그래서 요거는 비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광산 근로자가 받는 입객수당 및 발파수당입니다. 자, 광산 근로자가 받는 입객수당과 발파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비과세 소득이 돼요. 여기 되고, 그 다음에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돼요. 자, 자가운전 보조금 중 월 30만원 이내의 금액인데 한도는 20만원까지입니다. 한도는 20만원까지이기 때문에 금액 자체에 틀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원래는 20만원이 비과세이고 10만원이 과세가 돼요. 그래서 한도 금액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6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아주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봅시다. 기타 소득입니다. 자, 1번 복권 등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 급품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된다. 맞습니다. 이건 기타 소득 중 하나고요.
그다음 복권 당첨 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자네 복권 당첨됐네요. 분리과세 하세요. 라는 뜻이기 때문에 2번이 이제 틀렸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3번. 광산업 등의 자산 및 권리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 이 맞습니다. 자산 또는 권리 대여하는 경우에는 기타 소득이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광업권의 대여에 대해서는 총 수입 금액의 60%와 실제 필요비 중 큰 금액을 필요비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60%와 실제로 내가 쓴 것 중에 큰 걸로 이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얘기는 맞고 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4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거주자 김삼희 씨와 함께 살고 있는 다음 부양가족 중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 봅시다. 근로소득 금액이 500만원이 있는 33살의 와이프입니다. 총급여액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총급여액이 500만원 있다고 하면은 공제가 되는데, 근데 1번인 경우에는 근로소득 금액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로소득 금액이 500만원 있다고 하면은 거의 뭐 연봉이 거의 3천만원 가까이 정도 아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니다. 공제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 근로소득 금액이니까. 자, 그 다음에 소득 금액이 전혀 없는 57세의 장애인인 부치.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소득만 이제 100만 이하면 되기 때문에 공제가 됩니다. 그 다음 3번. 이자 소득 금액이 60만원이 있는 7세 아들입니다. 뭐 이자 배당 소득은 2천만원 이하니까 3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맞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소득 금액이 전혀 없는 61세의 장모님입니다.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은 1번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5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중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중 개인과 법인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몇 번일까요? 그렇죠. 정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외국납부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개인과 법인이 둘 다 되고요. 배당 세액공제는 개인만 되고, 신용카드 세액공제도 개인만 되고, 기장 세액공제도 개인만 돼요. 그래서 개인, 법인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하나, 외국납부 세액공제만 해당이 됩니다. 자, 66번 문제입니다. 당해 연도에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각 소득의 과세 표준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됩니다. 다음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설명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봅시다. 김철수. 저는 근로소득만 있어서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로소득만 있으면은 연말정산으로 납세 종결이 되는 거고, 요거는 확정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영희. 저희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고, 이자소득 1000만원은 분리과세가 튀었으니 확정신고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맞죠? 요거는 이제 분리과세가 이자소득이 되는 게 맞고,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끝냈기 때문에 요것도 확정신고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김용호입니다. 저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이 있어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실 퇴직소득 있어도 하더라도 요거는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이미 납부를 하고 다 끝냈기 때문에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가 다 끝냈기 때문에 3번에 대해서는 확정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이 같이 있는 분들은 확정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수입니다. 저는 올해 퇴직했기 때문에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퇴직소득은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수와 김용호랑 말이 똑같아요. 말이 똑같고, 그래서 중도퇴사를 하더라도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했고
테이스오토 했기 때문에 다시 요건 확정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해가지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67번입니다. 다음 중 예납적 원천징수와 완납적 원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예납적 원천징수, 완납적 원천징수. 예납적 원천징수는 중간 납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완납적 원천징수는 세금 납부함으로써 끝, the end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봅시다. 예납적 원천징수는 분리가세냐 했을 때 아니죠. 그다음 납세 의무 종결은 중간 납부는 종결이 안 돼요. 그래서 확정 신고를 해줘야 되고요. 근데 완납적 원천징수는 확정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은 원천징수 종결이 안 되는 거 맞고 원천징수 종결이 되는 거죠. 확정 신고 의무는 예납적 원천징수 확정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확정 신고 의무가 없고요. 조세 부담은 확정 신고 시 세액을 산출하고 원천징수에 그러니까 기납부세액에서 공제를 하는 거예요. 기납부세액에서 공제를 하는 거고 확정 신고할 때 원천징수로서 끝내는 거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그렇죠. 1번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반대로 바뀌어 있다. 이렇게 또 보시면 돼요. 68번입니다. 다음 중 내국법인의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원천징수. 자, 1번. 이자 소득. 이것은 원천징수 되죠. 내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입니다. 원천징수가 안 됩니다. 배당 자체가 원천징수는 안 돼요. 법인세에 대한 얘기예요. 법인세 대한 얘기입니다. 개인 소득세 아니에요.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원천징수가 돼요. 그러니까 투자 수익 분배금도 원천징수가 돼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은 전단계 거래공제법에 의하고 있다. 아니죠. 거래가 아니죠. 뭐였죠? 그렇죠. 세액이죠. 전단계 세액공제법이에요. 세액입니다. 거래하면 안 틀려요. 그 다음에 2번. 부가가치세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동일하므로 직접세에 해당한다. 이거는 부가가치세는 납세 담세자가 동일 안 해요. 다르죠. 세금을 내는 사람은 기업이고 세금을 최종 납부하는 사람은 소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간접세에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 3번. 현행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 가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맞죠? 소비지 가세 원칙이기 때문에 영세 적용되는 거 맞아요. 4번. 납세 의무자의 인적사항 고려 인세다. 아니에요. 이거는 물건에 대한 세금. 그래서 요거는 인세라고, 아니다. 물세입니다. 물건에 대한 세금이라서 물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옳은 것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자, 1번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크게 면세사업자와 가세사업자로 나눈다라고 돼 있죠. 아, 맞네. 아, 오케이. 괜히 지웠네. 아이씨, 맞네. 자, 계속 할게요.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세무서 발급, 과표 신고, 재반 의무가 없다고 돼 있어요. 있다라고 하면은 틀렸는 건데 없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 안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에요. 사업자가 아니고 얘는 소득세하고 법인세에 관한 사업자예요. 그래서 4번에 대한 부분은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맞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재번 의무가 없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